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집 살 때 이건 꼭 알아야 한다 홈 인스펙션 편입니다. 부제로 이거를 모르면 만불도 훅 나갈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제목을 자극적으로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썼겠지 하시겠지만 전 제 경험만 공유합니다. 전 정확히 8,000불 정도 훅 나갔습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인 나쁜 리얼터 편에 나오는 그 리얼터가 괜찮아 하면서 그냥 넘겼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러지 말라고 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면 바로 뭘 해야 하죠? 바로 모기지 승인 여부와 인스펙션을 보통 일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보통 일주일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 안에 인스펙션을 했는데 문제를 발견했다면 집값을 네고시에이션 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거죠. 홈 인스펙션, 다시 이야기해서 집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바로 홈 인스펙터들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쓱 하는데 200~300불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집 살 때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니 좋은 인스펙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스펙션 그거 대충 하는 거잖아. 그 돈을 들여서 꼭 해야 하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인스펙터들이 주는 결과물을 보면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만불은 그냥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 나이가 14년에서 17년이 되었거나 그 이상이 된 집은 더욱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어플라이언스를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제 나쁜 리얼터가 말하기를 메이저만 확인하고 마이너는 신경 쓰지 마. 즉 집 구조, 집 한쪽이 내려앉았는가, 집 외벽에 금이 갔는가 하는 아주 주요한 문제들만 확인하라는 거였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큰 돈, 제게는 매우 큰 돈인 만불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집을 그냥 제값을 주고 사야 되는지,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집값을 그만큼 줄이거나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개인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체크 방법은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해보자 라는 뜻의 기본적인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제나 그랬듯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퍼니스 바로 보일러입니다. 교체 주기는 15년에서 30년이라고들 합니다. 즉 15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큰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전 집을 산 후 1년이 안 돼서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제 경우 의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쉬웠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엄청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확인을 하더라도 차후에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보일러를 10분 정도 틀어놓고 보일러의 상단의 저 부분 를 만져봅니다. 그 부분이 뜨겁다면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보일러의 겉면은 절대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고장은 고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이 뜨거움이 심해지면 보일러가 알아서 꺼집니다. 당시 집에 왔던 테크니션은 이 문제를 확인하더니 바로 보일러를 셧다운 시키고 가스회사에 노티를 주더군요. 그래서 빨리 교체해야 했습니다. 한겨울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약 3,500불이 나갔습니다. 중급으로 해서 이 정도지 좀 더 좋은 거로 했으면 4,000불은 훌쩍 넘겠더군요.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교체 주기는 15년에서 20년이고 이것도 간단히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온도로 한 10분 정도 틀어봅니다. 일단 찬바람이 안 나오면 바로 수리 요청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경우 보통 가스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후에 이것을 개인이 해결하려면 괜찮은 사람을 찾아야지, 약속 잡아야지 큰 돈이 들어가는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컨트롤에 넣어서 확실히 해야 합니다. 클로징 전까지는 에어컨이 잘 작동해야 한다라고요. 겨울이라서 테스트가 불가능할 때도 동일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루프입니다. 저 모습이 제가 집을 사고 일주일 지나고의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한 2~3개 정도의 실링만 없었죠.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지붕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리얼터에게 말하자 아니야 괜찮아 2~3년은 충분히 버틸 거야 걱정 마 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하튼 지붕 주기는 평균적으로 약 15년에서 25년 사이입니다. 만약 지붕에 실링이 하나라도 없는 상태라면 무조건 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실링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링의 상태가 딱딱하고 잘 부서진다면 교체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제가 이 지붕을 교체하는데 약 4,500불이 들었습니다. 집이 1,200 스퀘어핏이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가격을 지불했으니 큰 집인 3,000 스퀘어핏은 10,000불에서 15,000불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변기입니다. 이건 교체 시기가 없습니다. 다만 빌더들이 사서 넣어놓은 것들은 보통 15년이 넘어가면 문제가 슬슬 생긴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은 휴지를 어느 정도 돌돌돌 말아서 변기에 놓고 물을 내렸을 때 잘 내려가고 다시 역류를 하는 것이 없는가를 보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쓰레기 수거날 동네를 한번 쓱 돌아보는 거죠. 동네가 보통 한 빌더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 변기를 내놓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게 개당으로 치면 좀 쓸만한 게 200불 정도인데요. 보통 집에 3개 정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700불 정도 됩니다. 직접 하신다면 말이죠. 결국 인건비까지 합치면 2,000불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집을 샀을 땐 한 개는 이미 교체되어 있었고 한 개는 예전 그대로였는데요. 역시나 문제가 약간씩 생기더라고요. 계약하기 전에 집을 보러 가서 물을 내려봤을 땐 잘 내려갔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 수거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집에서 변기를 내놓더군요. 결국 교체 시기였던 겁니다. 다음은 썬펌프입니다. 지하실을 지켜줄 썬펌프는 그 자체가 약 200에서 300불 정도로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이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꼭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여름 비가 많이 오는 날 지하가 축축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하를 보험에 들어놓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면 되지만 결국 보험료는 오를 것이고, 또 지하 공사를 위해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또 확인해야 하고 공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야 하는 그런 귀찮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보험에 지하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낮게 책정해 놓았다면 더 큰 문제죠. 10,000불에서 20,000불은 훌쩍 깨집니다. 이를 체크하는 방법은 직접 썬펌프에 물을 직접 넣어보고 잘 작동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썬펌프가 오작동하면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화재 보호문입니다. 동네마다 빌딩 코드가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 화재 보호문은 다 비슷하게 있을 것입니다. 차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앞뒤로 철이 붙어 있어서 가라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집 안으로 쉽게 번지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만약 이 철문이 안 달려 있다면 바로 요청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 요청해서 달았습니다. 화재 검출기입니다. 일산화탄소까지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약 150불 정도로 가격이 좀 비싸지만 일반 연기만 검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렴합니다. 교체 주기는 보통 10년인데 5년인 것도 있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매우 쉬운데요. 바로 검출기 옆에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기가 지났다면 요청해서 교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홈 인스펙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